정말 줄기세포를 맞으면 암 발생률이 높아지지 않느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암세포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돌연변이를 통해서 암세포도 이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황교수의 줄기세포 이야기의 황희영 원장입니다. 보통 줄기세포를 말할 때 화두가 정말 줄기세포를 맞으면 암 발생률이 높아지지 않느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논문을 베이스로 해서 정말 줄기세포 치료가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맞는 그런 줄기세포 시술들, 골수라던가 지방유래 줄기세포가 암세포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이 보통 줄기세포 치료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분한테서 지방에서 또는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분리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암세포가 들어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약처에서도 줄기세포를 단순 조작, 분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리스크로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에서 줄기세포를 뽑았을 때 거기에는 암세포가 있을 확률이 거의 제로이다. 특히나 자가줄기세포를 맞는 경우에는 암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 골수나 지방유래 줄기세포가 성체줄기세포라고 하거든요. 살아있는 사람이 몸에서 뽑는 게 성체줄기세포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수정란에서 나오는 게 이제 배아잖아요. 그럼 배아줄기세포를 쓰는 거는 아직까지는 윤리적으로 위배되어서 이제 하고 있지는 않은데, 배아줄기세포를 쓴다거나 사람의 체세포를 통해서 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 만능유도 줄기세포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거는 세포에다 조작을 가해서 줄기세포를 만드는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돌연변이를 통해서 암세포도 이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암에 대해서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겠지만, 병원들에서 쓰는 골수 또는 지방유래 줄기세포에 대해서는 암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방암 환자는 유방을 절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유방 재건을 하게 되거든요. 그 유방 재건이라는 게 고용물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자가줄기세포로 하게 되면 훨씬 더 좋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셀프로 하는 거기 때문에. 또는 허벅지에서 지방을 뽑아서 유방을 재건했어요. 그러면 그 환자는 암을 앓았던 환자이기 때문에 그 암세포가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지방을 뽑아서 이 유방암 환자의 재건을 썼을 때 암의 유방률이 높아졌느냐? 사람들이 우려하는 만큼 암 발생이 없었고 자가줄기세포이기 때문에 재생효과와 그리고 항염효과가 높아서 오히려 좋았다더라, 이런 연구가 있었어요. 또 백혈병을 또 아이들이 많이 앓잖아요. 골수줄기세포를 빼가지고 골괴사가 일어나는데 주사를 했단 말이에요. 혈액이나 여기에는 또 암세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했을 때 암 발생이 높아졌느냐? 그렇지 않았다고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꼭 그 사람이 암을 앓았다고 해서 이제 암이 완치가 됐을 때 줄기세포를 빼서 했는데 암 발생률이 높아지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암을 앓았던 환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급성 심근경색을 앓은 거예요. 중간엽 줄기세포를 그 환자에다가 관상동맥으로 주사를 해서 심근경색을 치료했던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이 사람은 암을 앓았었지만 줄기세포를 맞았지만 그 사람은 암의 그 유병률이 높지 않았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었을 정도로 실제로 성체줄기세포를 한다고 하면 암의 발생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줄기세포를 시술을 한다는 것은 보통은 자가로 하죠. 그리고 골수나 지방에서 이제 줄기세포를 분리해서 하잖아요. 이거는 성체줄기세포라고 하거든요. 뇌가 이제 이미 개체가 되어 있고 그 몸에서 뽑아서 쓰는 성체줄기세포이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미 셀 라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생기지가 않기 때문에 암 발생을 시키지 않는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 배아줄기세포죠. 이렇게 수정란을 만들잖아요. 그런 줄기세포는 전지전능 세포예요. 거기에서는 돌연변이가 나올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배아줄기세포를 쓰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배아줄기세포를 쓴다고 하면은 유도만능 줄기세포라고 우리 몸의 체세포에서 줄기세포를 빼서 그거를 배아줄기세포화한 세포가 있거든요. 유도만능 줄기세포인데 그것은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iPSC라고 하죠.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이라고 하는데,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쓰는 경우에는 주의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우리가 클리닉에서 쓰는 줄기세포는 유도만능 줄기세포가 아니고 그것은 보통은 장기를 만들거나 어떤 실험실에서 쓰이는 세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양하는 방법이 있고 농축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배양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배양하는 배지가 있을 거고 시약이 있을 건데, 배양은 주로는 병원가나 병원에서 잘 쓰지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환자가 어떤 일본에 가서 이제 배양하는 줄기세포를 맞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배양 시설이 제대로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정확한 깨끗한 배지에서 배양을 하는지, 시약은 올바른 것을 사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GMP라고 해서 그 표준 관리를 받고 있거든요. 그거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줄기세포를 받았을 때 암이 발생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골수던 지방이던 성체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치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돌연변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암 발생에 걱정 없이 받으셔도 되겠다, 이게 오늘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줄기세포를 보통 권하지 않는 경우가, 기존에 암을 앓으셨던 분에 대해서는 별로 권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암은 완치가 됐다고 하지만 혹시라도 암세포에 조금 일부라도 남아있다고 하면은, 건강한 줄기세포를 넣었지만 혹시나 그 암세포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암을 치료받으셨거나 아니면 암에 가족력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그것도 걱정하시진 않아도 되겠지만, 그냥 안전하게 줄기세포를 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줄기세포를 받고 싶은데 혹시나 암 발생의 우려 때문에 받지 못하시는 분들께 줄기세포 치료와 암 발생은 크게 관련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황교수의 줄기세포 이야기 황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